자, 정경련이 18개국 경제단체나 국가기구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만 지금 2차 대유행이 올 하반기에 발생을 하고 세계 경제가 더블딥, 즉 재침체에 빠지고 2022년 하반기나 돼서야 정상화될 거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지금 미국의 경제가 좀 5월에 실업률이 13.3%로 확 줄었다. 그래가지고 깜짝 호전됐다고. 일자리가 예상 밖으로 250만 개가 증가됐다. 최악이 20%일 거다라는 예측에서 어긋났다. 이래가지고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률 자체가 통계의 오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실업률을 13.3이라고 5월달 실업률을 발표했는데, 근데 이걸 정정해서 16.3%라고 보도하고 오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로 분류돼야 될 사람 일부가 취업자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 실업률은 14.7이 아니라 19.7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4월달 실업률 통계도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갑자기 좋아지는 일은 없다. 트럼프가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경제가 이걸 기하로 V자로 반등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전부 알고 보니 데이터 오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발표된 내용에 보면 5월달 고용이 갑자기 서프라이즈, 즉 놀라울 향상이 됐다. 트럼프는 뭘 했는가 하면 오늘은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기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경제로 돌아가게 될 대단한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미국 뉴욕 증시가 굉장히 올랐는데 치명적인 오류가 지금 확인이 되어서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경기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노동통계국도 결국 이 오류를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14.7이든 16.3이든 관계없이, 또 경우에서는 16.1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없이 미국 경제가 반등되고 있다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여전히 대공황 때 최악인 10%보다도 높고 250만 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나 4월에 20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데 비하면 작은 회복에 불과하다. 이걸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미국의 경제가 갑자기 반등을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고 아니고를 떠나서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갑자기 실업률이 호전되면서 경제가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 정경련 같이 어지간히 보수적인 단체가 조사를 해도 하반기에 더블딥이 오고 2022년에나 가야 정상화로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희망사항을 넣어서 해석한 거죠. 실제로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1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미국 의회 예상국의 평가가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려운 부분은 트럼프 대선의 장애 요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가 다 어려우니까 미국이 어려운 부분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중국의 지금 어려운 부분은 이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본선에 중국이 올라갈 때 중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있죠. 하오 하이둥이라는 사람, 이름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6.4 천안문 사태 지금 31주년인 4일날 중국 축구의 전설이라는 하오 하이둥이 중국 공산당 타도라는 선언을 해가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하오는 중국 최고의 스트라이커다 이러면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유명했죠. 그리고 한일 월드컵 축구 때 중국을 월드컵 본선에 최초로 진출시킨 주역이었습니다. 자, 이 하오는 20분 동영상에서 신중국 연방건국선언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중국 공산당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를 위반하는 테러 조직으로 천안문 시위를 진압하는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공산당 멸망은 정의의 필요에 의한 거다. 중국이 코로나를 전 세계에 퍼뜨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권 분립 정치 체제와 1인 1표에 의한 신중국을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히말라야 감시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티베트 신강 지구 자치를 염두에 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정권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장을 냈다는 겁니다. 중국 정권은 팔로워가 770만이 넘는 그의 웨이보, 중국 트위터 같은 계정을 폐쇄하고 인터넷에서 이 하오의 글은 다 사라졌죠. 중국 언론들도 하오가 중국 주권을 해치는 말을 해서 토론을 금지한다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최근에 스페인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와서 이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 배후에 중국의 반체제 이사 거원구이와 이 한때 트럼프 오른팔이었던 스티브 배넌이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축구 선수를 마치고 사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중국 부호 리스트 43위에도 올랐는데, 자, 이런 하오가 지금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대포라고 불릴 만큼 직선적인 발언을 잘 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놀라운 발언을 한 배경에는 최근에 예자오잉이라는 중국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하고 재혼을 했다는데, 자, 이 친구는 세계 랭킹 1위였는데 시드니 올림픽에 동메달에 그쳤는데 당시 이 준결승에서 중국 선수끼리 만났는데 저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감독이 어차피 너 둘 중에서 올라가니까 네가 저주라고. 자,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은퇴를 했는데 자유를 찾고 싶다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자, 중국 제2의 도시 고웅시에 중국 대만 말로는 가오슝이라죠. 첫 국민당 출신 시장이 되었습니다. 예, 대만의 제2의 도시가 가오슝입니다. 한문어로 고웅이죠. 1도시가 타이페이, 2도시가 가오슝, 즉 남쪽에 또 떨어져 있었어요. 이 한국 같으면 부산인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 도시는 중국의 민진당의 아성인데, 그래서 대대로 민진당 출신이 시장을 하는데 한거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주요 경력도 별로 없는데 생수병 하나만 들고 2018년에 국민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민진당 후보를 15만 표를 누르고 이렇게 서민 행보를 해서 당선이 됐죠. 자, 이런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 해서 작년 7월 달에는 국민당 총통 경선에 나가가지고 이 폭스콘이라고 애플 아이폰 만드는 회사 그 타이밍 회장과 붙어서 이기고 최종적으로 국민당 총통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때 차이잉원 현 대만 총통한테 앞서기도 했지만은 홍콩 시위가 벌어지면서 밀리기 시작해서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대선에서 큰 표차 19%에 가까운 큰 표차로 패배했습니다. 대만에 지금 홍콩 시위에 영향이 미치면서 거대한 반중의 흐름이 일었지요. 그래서 일국 양제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대선 출마 전인 3월 달에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등을 방문해서 중국 측 인사들을 만나서 대만과 중국이 각각 국호를 쓰지만은 하나의 중국어를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그 내용을 지지함으로써
논란이 되었고, 그래서 선거 떨어지고 가오슝 시장으로 돌아갔는데, 자, 그런데 이 가오슝에서 이제 이 사람 쫓아내자고 주민 소환 투표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권자 가운데 96만 명이 투표해서 93만 명, 즉 지금 한 투표한 사람의 95% 정도가 찬성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법에는 유권자 1%가 발의하고 10%가 서명하면 파면 주민 투표를 할 수 있고 25% 이상이 찬성하면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반중 친중의 국면에서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는데요. 자, 조수아 유응은 대만인들의 결정은 그 가오슝 시장에서 한국인을 쫓아낸 것은 중국 공산당에게 뻔질나게 비를 맞추려고 하던 한국인을 거절한 것이다라고 친중 정치인의 몰락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중국이 지난번에 또 이야기했지만은 노점상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노점 경제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6억 회가 넘을 정도로 핫 키워드로 검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장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점 활성화가 지금 중국의 광범위한 생계난을 해소하는 데 일부 기여할 거다, 자, 하는 부분 때문에 노점상을 지금 계속 허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점 경제가 얼마나 지금 지속될 수 있겠느냐, 회의적인 시각도 큽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요,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과 리커창이 이 노점 경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리커창은 노점상이 일자리 문제 해결한다고 적극 권장하자 곳곳에 번창하는데, 빈곤층이 6억 명이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7만 원도 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1,000위안이죠. 6억 명이다라고 말한 이 리커창의 발언을 놓고 시진핑이가 열이 받아서 언론 통제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커창은 중국에 대해서 진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시진핑이가 중국이 소강사회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안온하게 잘 사는 시대가 되었다 했는데 빈곤층이 6억 명이라 했으니 지금 화가 났겠죠.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노점상 경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 지시를 했고, 중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관영 매체에 노점상을 보도했던 기사를 다 삭제시키고, 일부 관영 매체는 노점상 경제에 대해서 비판에 나섰다는 겁니다. CCTV는 노점 경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맹목적으로 이를 추구하다가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도로 점거, 짝퉁 판매, 소음 발생, 교통마비 등의 문제를 불러오겠다. 그리고 베이징 도시관리국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노점상을 단속하겠다. 자, 시진핑이가 지금 화가 나서 지금 리커창하고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둘 다 지금 후진타오 밑에서 서로 주석이 되려고 갈등하던 사이였는데, 최근에 전인대 폐막식에서 리커창이 기자회견을 하며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을 지적하며 6억 명의 월 수입이 17만 원 이하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니까, 이게 이 시진핑이 선전해온 소강,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라는 중국식 발음으로는 샤오캉 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자, 이러면서 지금 리커창이 하는 발언들이 코로나로 인해 온 사방에 실업자가 넘쳐나서 시진핑의 샤오캉이란 말이 완전히 뻥이 돼버려서 국민들 분노가 높은데 리커창이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공산당 이론지 추스는 전면적인 빈곤 탈피와 사옥한 사회 건설은 평균주의가 아닌 국가 전체의 목표다 말하고, 이전 관영 매체에 노점상 경제를 사용하지 말고 CCTV가 지금 노점상에
대비난하다.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커창은 자유경제, 시진핑은 당의 통제인데 지금 둘이 갈등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왜 다른 데서 부품을 찾자라고 지금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 중국에 있는 부품 공장이 다 이전을 하고 중국 기업의 신용평가가 인플레이션 되면서 지금 의도적으로 중국 기업들 신용평가를 조작했다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시진핑과 지금 리커창의 대립 아주 참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엉망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실업률 조작 소동이 또 중국에서는 노점상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